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테슬라가 드디어 기다리던 FSD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FSD 구독은 테슬라 앱을 이용해서 누구나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가격은 기본 오토파일럿을 FSD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월 $199, 그리고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FSD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월 $99의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은 중국과 유럽 등의 몇몇 시장에서만 현재 구매 가능한 옵션으로 FSD에서 일부 기능이 빠진 세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현재는 서비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FSD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월 $199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버전이 3.0 미만인 모델은 FSD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인 $1,500를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 넷플릭스처럼 서비스를 신청한 한 달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한 후 취소되는 방식으로 중간에 1할 계산해서 환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한번 볼까요? 현재 FSD의 일시불 구매 가격은 $10,000입니다. 그리고 이 FSD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에 귀속되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할 때 마찬가지로 같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SD의 감가상각률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감가상각률과 비슷하다곤 하는데, 제가 트위터 등에서 여러 테슬라 유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차량 감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시에 FSD의 잔존 가치를 충분히 50%에서 많게는 70% 정도까지도 돌려받는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인은 일생에 평균 9.4대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계산해보면 대략 6년에 한 번꼴로 자동차를 교체합니다. 그렇다면 6년간 탔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잔존 가치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비용 계산은 세금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잔존 가치가 50%일 때는 6년간 $5,000를 지급하고 FSD를 이용하게 되고요. 잔존 가치가 60%일 때는 $4,000, 70%일 때는 $3,000를 지불하고 FSD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월할로 계산해보면 잔존 가치가 50%일 때는 월 $70을 내고 이용한 거고요. 60%일 때는 $55를 내고 이용한 거, 70%일 때는 $42를 지불하고 FSD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 사용료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잔존 가치를 낮게 산정한다 하더라도 일시불로 구매하는 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쌉니다. 만약 월 $199로 6년을 탄다고 한다면 약 $12,000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일시불 구매 비용을 넘어설 뿐더러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전혀 없죠. 그래서 장기 이용 시에는 압도적으로 일시불 구매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모델 3를 리스할 때의 가격 차이를 보면 FSD가 없을 때보다 FSD를 추가했을 때 월 $127가 비싸다고 합니다. 역시나 FSD 구독료가 훨씬 더 비싸죠. 그러면 이런 FSD 구독 서비스를 누가 이용할까? 우선 첫 번째로는 단기간 체험용으로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의 가장 일반적인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FSD가 꼭 필요한 사람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미국 내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FSD가 있는 편이 운전 피로도가 훨씬 덜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FSD가 없이 테슬라를 리스로 이용 중인 법인 고객 등도 FSD 구독 서비스의 고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0나 되는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고객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솔직히 흑우죠. 어쨌든 이런 FSD 구독 서비스로 인해 향후 테슬라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FSD 구독 서비스가 FSD 채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고객 유인 전략 중에 초기 무료나 초기 할인으로 일단 체험판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 구매로 유인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로 단기적으로 FSD를 이용해 본 이후에 FSD를 구매하는 유입 고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둘째로는 FSD 구매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FSD 구매에 메리트가 부각되기 때문에 FSD 구매가 더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향후 FSD의 가격을 추가로 올리는데도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FSD 구독 서비스가 주가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약간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당장 주가가 급등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테슬라의 FSD는 완전한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FSD를 구매한다 해도 2연 매출로 잡히고 100% 테슬라의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즉 1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서 이게 다 당장의 매출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구독 모델은 앞에서도 살펴봤듯 환불이 없죠. 중간에 취소를 해도 환불이 없는 일명 노빠꾸기 때문에 온전히 테슬라의 매출로 잡힐 것입니다. 거기다 일시불 대비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압도적이죠. 또한 앞에서 얘기했듯 장기적으로는 FSD의 매력을 높여서 전반적인 FSD의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모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사업과 구독 서비스죠. 애플 역시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출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현재 기업의 수익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죠.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고 나면 100개가 팔리든 1억 개가 팔리든 추가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진율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하드웨어 제품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비용이 무조건적으로 들기 때문에 마진에 한계가 있죠. 테슬라 역시도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와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는 겁니다. 만약 테슬라에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다면 그냥 평범한 자동차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에게 유리한데요. 첫째로 고객들이 구독 서비스에 귀속됨으로써 다른 회사 서비스로 이동하는 고객 이탈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둘째로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시즌에 따른 매출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사업을 하는 회사에게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FSD 구독 서비스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테슬라의 수익이 급증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별로 호재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FSD 구독 서비스가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테슬라에게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한다면 투자자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대한 끝을 이미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테니까요.